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가 나름대로 또 재밌는 면도 있어요. 최근 요즘에는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유선생이라는 얘기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물론 유튜브에서 배운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겠죠. 즉, 실기 수업은 면대면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동영상을 가지고 즐겁게 수업에 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부족한 면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면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실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겨냥도나 일종의 투시도라고도 얘기하는 형태 잡는 방법, 그리고 정밀묘사 예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겨냥도인데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우유팩을 이렇게 중심에서 보면 양옆으로 기울기가 달리 보입니다. 이때는 눈높이에서 내려갈수록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야 형태 잡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것은 직사각형 모양, 직육면체를 나타낸 그 실제의 모양입니다. 직육면체라서 이렇게 똑바로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선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형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예를 여기서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 좁아지고, 옆으로 가면서 또 좁아지고,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서의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예시해 준 작품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제작할 우유곽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여기 보이면 이 직선과 이 선 옆으로 가는 선들이 기울어져 가고 있죠. 이 직선에서 이 내려오는 선도 약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려오는 선입니다. 정밀묘사에서 중요한 것은 형태 잡기도 있지만 연필로 색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요 명암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필을 아주 촘촘하게 해서 힘을 빼면서 연하게 하고 내려오는 건데요. 사실은 이 연필 색 칠하기도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저와 얼굴을 보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정밀묘사를 한 완성품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정밀묘사의 대상은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자연물에서부터 인공물, 또 조형물, 얼마든지 되어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유곽의 변형, 이걸 또 찢었어요. 그러면서 이 찢긴 면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좀 어려운 내용이겠죠. 또 다른 인공물, 우리들이 좋아하는 과자. 그 과자 정말 이렇게 크리카 같은 맛을 내기도 하고, 상자의 표현, 구겨진 종이까지 이런 그
묘사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래요. 수박이에요. 뭐 긴 수박 모양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자연물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정밀 묘사를 할 때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리는 4주에 걸쳐서 하는데 이런 자연물을 대상으로 그 정밀 묘사를 한다면 시들어서 없어지거나 썩거나 하겠죠. 그래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기는 우리가 난제를 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 보여드렸던 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요. 이건 색이 들어가 있어요. 정밀 묘사도 주문을 나누면 연필로만 하는 정밀 묘사가 있고 이렇게 색을 집어넣는 컬러 정밀 묘사가 있습니다. 연필보다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미대생들의 그 고난도 정밀 묘사 대상이었던 파, 배추, 또 뭐 고무장갑 그런 것들이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정밀 묘사는 연필로만 하는 소묘가 있고요. 이렇게 색을 집어넣어서 하는 색채 정밀 묘사 두 종류가 있고, 또 소재를 따지자면 자연물과 인공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자연물이 주는 어떤 생명력이 좋아서 자연물을 가지고 정밀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물을 가지고 할 때의 난제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또 어떻게 뭐 썩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공물을 가지고 많은 그 정밀 묘사 연습들을 하기는 합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께 그 정밀 묘사에 대해서 설명을 참고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우유곽을 가지고 정밀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수업 준비 전에 준비물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계획서에 사비연필하고 샤프펜슬하고 지우개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준비물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거는 이 사비연필 깎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는 거의 샤프펜슬을 쓰기도 하고 이거마저도 안 쓰고 거의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연필 쓸 일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꼭 우리는 사비연필을 쓰게 되니까 이 연필 깎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을 조심하셔서 칼날을 비산 다음에 이 연필을 이렇게 깎으면 안 되시고 왼손으로 칼 등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연필을 깎으세요. 사실 연필 깎는 것도 예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동작을 잘 써서 이 손끝이 운동이 미세한 운동이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다 이런 공예 계통이라고 얘기할까요? 손동작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 손 쓰는 일이 적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 연필 깎는 게 굉장히 서투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사비연필은 이렇게 길게 깎는답니다. 미대생들은 이 연필을 아마 미대 들어갈 때까지 3타스? 그러니까는 36자루 정도는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길게 깎으세요. 만약에